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투자하신 지 한 6년차 되셨잖아요. 네네. 어느 시점에서 대표님의 자산이나 인생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투자로 자산이 갑자기 늘어난 거는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전에도 아파트 투자나 여러 가지 투자를 했었는데 아파트 투자할 때는 사실 1,000만 원 단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분양권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프리미엄 투자라 그래서 갭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거나 했을 때 그게 조금 올랐으면 그 오른 만큼 이제 차익을 얻은 거니까 사실 몇 천만 원 단위로 이제 수익을 봤었는데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수익이 사실 이제 억 단위가 되기 시작했죠. 억 단위요? 네. 그게 진짜 가능해요? 가능하죠. 사실 제가 투자를 다양하게 해봤는데 투자를 많이 해보니까 사실 수익도 가장 많이 나고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마 이 디벨로퍼 분야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디벨로퍼라고 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디벨로퍼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가? 라는 좀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디벨로퍼의 이제 사전적 의미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업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시장에서 디벨로퍼라고 하면 사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지어서 분양하는 큰 사업자를 많이 얘기를 하긴 해요. 저는 이제 그 분야는 아니고 조금 작은 분야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디벨롭이라고 한다면 작게는 인테리어부터 해서 크게는 아파트나 리조트를 개발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내가 뭔가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가치를 끌어올려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거를 통틀어서 다 디벨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디벨로퍼를 찾아보니까 자연스레 따라온 단어인 시행, 시공 이런 단어들이 보이던데 이 시행, 시공이 도대체 어떤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시행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이 과정부터 어떤 공사를 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그렇게 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반적인 이 과정을 다 기획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를 시행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시공은 실제 그 공사하는 부분, 콘크리트를 붓고 인테리어를 수행하고 이 부분을 시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벨로퍼는 여기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시공을 하는 거예요? 디벨로퍼는 이제 시행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행은 그냥 그 토지의 주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사서 뭔가 건물을 짓고 팔거나 하는 건데 시공은 그냥 돈을 받고 건물을 지어주는 게 시공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개발하는 사람은 이제 디벨로퍼는 이제 시행사라고 보면 되겠죠. 좀 쉽게 표현하면은 아파트를 사서 내가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가지고 맡겨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래서 비싸게 전세를 맞추거나 월세를 놨다. 그것도 하나의 디벨롭을 한 겁니다. 인테리어만 해준 분, 그분은 시공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지주사업이라는 또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지주사업이 도대체 뭐예요? 이제 지주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내 땅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지주잖아요. 지주인 사람이 디벨롭을 해서 가치를 올리는 걸 이제 지주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주사업도 어찌 보면 약간 시행의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그렇죠. 보겠네요. 네. 일반인들이 디벨롭을 하는 게 난이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난이도라는 게 이 개발하는 것 자체도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끝내야 되는 돈이 없는데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것부터 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원룸에 많이 사시잖아요. 사회초년생들. 네. 원룸에 가면 커튼도 이쁘게 달고 침대 머릿맡에 인형도 갖다 놓고 그래서 원룸 중개하는 분들이 원룸을 이쁘게 꾸며놓은 다음에 방을 빼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디벨롭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벨롭이라는 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니까 그런 데코레이션이 디벨롭의 가장 낮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을 데코레이션을 해서 사진 찍어서 파는 게 에어비앤비죠. 그것도 사실은 디벨롭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데코레이션에서 좀 들어가면 인테리어가 되겠죠. 그러면 도배장판도 다시 하거나 가구도 좀 바꾸거나 아니면 전등도 좀 바꾸거나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 인테리어고 거기서 더 들어가는 게 이제 리모델링, 대수선 그 다음이 이제 신축 디벨롭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 데코레이션 같은 경우는 200만 원만 있어도 가능하죠. 제가 볼 때 한 번에 건물을 짓거나 빌딩을 사거나 이런 것보다 초액부터 기본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럼 이렇게 디벨롭 4단계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네. 투자 레벨로 쳤을 땐 디벨롭은 몇 단계 정도 돼요? 디벨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난이도가 최고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부동산 투자의 꽃은 경매라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모든 기술을 다 망라하고 포함하고 있는 게 사실은 디벨롭이지 않을까. 그럼 설마 그렇게 꼭대기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잘 디벨롭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일단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건물을 지어 눈탱이 맞는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게 인테리어도 해보고 빌라도 사고 팔아보고 아파트도 사고 팔아보고 하다 보면 또 이제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단계까지. 이게 서울이면 금액이 막연하게 클 수 있겠지만 또 지방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대략 얼마가 있어야 디벨롭 할 수 있을까요? 그 아까 제가 디벨롭 4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진짜 데코레이션은 100만 원 단위,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건 이제 1000만 원 단위. 내가 대수선을 한다거나 이제 뭐 리모델링, 이게 건물 전체를 이제 바꾸는 걸 얘기하죠. 그런 건 이제 억 단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10억 내외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출을 받으면 내 투자금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출을 얼마나 받느냐 이런 거는 개인의 신용도나 대출 정책이 요즘엔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딱 잘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억 단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가끔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뭐 현금 2억으로 20억을 만들었다, 디벨롭, 강의,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광고들이 보이던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실제로 저도 한 3년 전에 2억으로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했었고,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2억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는데 현재도 2, 3억 가지고 지방이나 경기도에서는 하는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 저희 수강생 사례 좀 얘기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서산에 직장이 있는 분이셨는데 허름한 구옥을 보고 여기다가 원룸을 지어볼까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회사 동료들이 다들 그렇게 서울 사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룸 수요가 많다는 걸 알고 한번 지어보자 해가지고 한 토지를 2억에 사셔서 원룸을 지으셔가지고 이제 임대 수익을 한 10% 이상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셨고요. 2억으로 샀댔잖아요. 네. 땅을 샀는데 어떻게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돈이 없는데? 일단 땅을 살 때도 대출이 한 80% 정도 되고요. 그럼 한 4천만 원밖에 안 들겠죠. 뭐 건축물을 짓는데 이 시공에 대한 부분도 한 7, 80%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공사와의 어느 정도의 협상을 통해서 공사를 외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업계에서 그냥 통용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계약금만 가지고 그렇게 자본을 최소화해서 1억에서 2억 사이 돈으로 거의 10억 정도의 건물을 지으신 사례도 있습니다. 디벨롭은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자본금이 적을수록 지금은 이제 더 지방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지방으로 가는 걸 좀 꺼려하는 분들은 다 서울을 원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좀 극단적으로 가면 저 지방의 시골에 논밭 있는데 가면 이제 농가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농가주택도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건물이에요. 건물의 정의는 땅과 건축물을 합쳐서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꼭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가면 그 땅은 아니잖아요. 눈높이가 극단적으로 올라가면 난 청담동 하겠다. 그러면 사실 또 몇십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건물주 될 수 있는 거는 지역과 입지, 어떤 형태,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 스펙트럼은 넓은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자라고 하면 특히 지금 같은 침체기다 이러면 좀 더 핵심지를 원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뭐 다 할 수는 있다. 우리가 아파트 투자할 때는 모르는 지역 갈 때마다 호갱노노나 아시를 보면서 지금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얼마고 뭐 요즘 가격이 어떻게 되구나 우리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가끔 대표님들 영상 보면 뭐 건물 보면서 이거 토지원가 얼마고 추측을 하시던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실이나 호갱노노처럼 땅도 실거래가가 나오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 땅이 얼마에 거래됐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 등기부등본을 떼도 거래가 얼마에 됐는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땅값은 알았죠. 건물을 지을 때 요즘에 평당공사비라는 게 있으니까 물론 이제 자재나 뭐 설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한데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니까, 추측을 하는 데 있어서 건물의 연면적 대비해서 대략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구나 예상 정도는 할 수 있죠. 그게 뭐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그럼 예상치에다가 뭐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비, 취득세 이런 부대비용 같은 거 어느 정도 더하면 그 건물을 짓는데 얼마가 들어갔겠구나 요 정도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그 건물이 매각된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건물이 얼마에 매각됐구나, 아니면 평당 얼마에 거래됐구나. 거래가 아니고 만약에 이 건물이 임대가 된다고 하면 그 근처에 임대 시세가 얼마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저희 컨텐츠에 임장머신이 막 건물 분석하는 거 저게 어떻게 알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석할 수 있는 간단한 엑셀 양식을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땀 흘려 만든 거 안 아까우세요? 피땀 안 흘렸어요.